장수는 부럽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게 사는 것보단 아프지 않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건강은 타고나야 되는 거다. 타고난 수명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건강은 유전자부터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2019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부모의 키는 당신 키의 80, 90%를 설명하지만 부모의 수명은 당신 수명의 3%만을 설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결정하는 데는 유전자보단 평소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로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바로 실천 가능한 6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세요, 운동하세요와 같은 뻔한 행동이 아닌 의외로 모르는 기적의 장수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모두 다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6가지 습관 중에 딱 1개만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입속에 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다.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난다. 아무리 상냥하고 보기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입냄새가 나면 손자는 도망쳐 버린다. 그렇다고 가족이 집안의 어른인 고령자의 입냄새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고령자는 가족들이 왠지 자신을 피한다고, 싫어한다고 생각해 소외감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 입냄새의 원인은 85%가 입안에 있다.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서 입냄새가 난다. 입냄새는 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독특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은 입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60세가 넘으면 43%가 입냄새를 풍긴다. 일단 자신의 입냄새를 확인해보자. 컵만 있으면 된다. 컵에 대고 숨을 내쉰 뒤 손으로 입구를 막는다. 그러고 나서 코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하하고 숨을 내쉰 다음 컵에 공기를 코로 들이쉰다.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 침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입안을 깨끗하게 해준다. 침이 줄어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지 못한다. 침은 약 99%가 수분이다. 이 수분이 입안을 흐르면서 음식물 찌꺼기 등을 씻어준다.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이면 냄새가 난다. 또 혀에는 설태라는 것이 낀다. 혀의 표면이 하얗게 또는 노랗게 되는 증상이다. 침이 부족하면 설태가 생기기 쉬워 냄새를 발생시킨다.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나 치주염균을 제거하지 못해 치주염이 심해진다. 흔히 달걀 썩는 냄새로 비유되는 악취가 발생한다. 치주염이 악화되면 입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녹인다. 침을 나오게 하는 먹거리로는 레몬과 매실이 좋다. 레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게 느껴질 것이다. 시다는 느낌이 침의 분비를 촉진한다. 과일도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다. 파인애플과 파파야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파파인은 입속 단백질을 분해해 냄새를 억제시킨다.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도 같은 효과가 있다. 사과는 천연 칫솔로 불린다. 신맛도 있어서 침이 나오기 쉽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베어 먹을 때 이를 깨끗하게 해준다. 사과의 폴리페놀도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다. 과일만이 아니다. 감칠맛은 침 분비를 자극하고 침의 양을 늘려주므로 감칠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감칠맛 성분인 글루타민산은 다시마, 멸치 등을 우려낸 막국물에 들어있다.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호흡 방식도 입마름에 영향을 준다. 또한 당신은 지금 코로 숨을 쉬는가, 입으로 숨을 쉬는가? 입으로 숨 쉴 때가 많으면 입냄새가 심해진다. 코로 호흡하면 코를 통해서 입 그리고 폐로 공기가 흘러 들어간다. 공기가 건조해도 일단 코를 통함으로써 습기가 생기므로 입은 그다지 건조해지지 않는다. 반면에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가 직접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입이 말라 들러붙고 입냄새도 심해진다. 따라서 평소 코로 호흡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소변 참는 연습을 하자. 고령자가 외출을 싫어하는 이유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이 줄어든다. 그러면 소변 농도가 흐려지고 양도 증가한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소변을 담아두는 방광이 탄력을 잃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광의 신축성이 떨어지면 방광에 소변을 담아둘 수 없게 되어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지나는 요도가 압박을 받아 배뇨에 시간이 걸리거나 잔뇨감이 생겨 화장실에 자주 간다. 여성은 원래 요도가 짧은 데다가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참지 못한다. 참을 수 있는 시간은 60분, 애를 써도 90분이 한도다.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예방책이다.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깬다면 특히 주의하자. 긴장해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지금부터는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결과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 자주 가둔다는 생각은 역효과를 일으킨다. 화장실에 자주 가면 습관이 되어 방광해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게 된다. 아주 급하지 않으면 참도록 훈련하는 편이 더 좋다. 소변을 참으려면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 웃기만 해도 소변이 나오는 등 사소한 자극에도 소변을 지린다. 골반저근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먼저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운다. 숨을 내쉬면서 고환이나 질, 항문에 힘을 주어 조이고 5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힘을 빼면서 5초에 걸쳐 숨을 들이쉰다. 다음은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 후 숨을 내쉬면서 고환이나 질, 항문에 힘을 주어 조인 채 5초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힘을 빼며 5초에 걸쳐 숨을 들이쉰다. 몸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신경 쓰자. 이 운동을 하면 요실금뿐 아니라 변실금도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변실금도 생기기 쉬우므로 미리미리 운동 습관을 들이자. 세 번째, 가래는 무조건 뱉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주 사레가 들린다. 인간이 입을 통해 먹은 것은 식도를 지나 위로 흘러간다. 공기만 기도를 통해 폐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판별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본래는 공기가 지나가야 할 길인 기도로 음식물이나 침이 들어가 폐로 향한다. 그대로 두면 폐렴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침을 해서 뱉어내려고 한다. 근력이 있는 젊을 때는 기침 한두 번이면 음식물이 배출되어 제 길로 흘러간다. 살에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밀어내는 힘도 약해진다. 가래가 많아지는 현상도 사례와 관계가 있다.
식도로 가야 할 음식물이 폐로 가면 염증을 일으켜 가래의 원인이 된다. 가래는 더럽기도 해서 밖으로 뱉어내기를 꺼리는데 가래를 뱉는 것은 중요하다. 제대로 뱉어내지 못해서 가래가 폐로 계속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킨다. 가래와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되는 것을 오연성 폐렴이라고 한다. 오연성 폐렴의 경우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사를 헤매게 되기도 한다. 본인도 가족도 크게 놀란다. 그러므로 가래를 뱉어내려 할 때는 더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타박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한다. 본인도 가족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내가 만난 한 고령의 환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만 몸이 쇠약하지는 않았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난 후 안대를 한 채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의식을 잃었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의사가 적절히 대응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처치가 빨랐던 덕분에 장애 걱정도 덜 수 있었다.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경우는 병원 아니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의사와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병원 밖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 고령자 스스로 가래를 쉽게 뱉는 방법도 있다. 꼭 알아두자.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소리를 내지 말고 하타타타고 가쁜 숨을 세고 빠르게 내쉰다. 그럼 가래가 한 번에 올라온다. 그런 다음 3회 정도 기침을 하면 가래가 쉽게 나온다. 음식을 먹었을 때 살에 들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30초 동안 침을 삼켜보자. 젊은 사람은 평균 7.4회, 고령이어도 5.9회 가능하다. 침을 2회밖에 삼키지 못한 경우는 살에 들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 단련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혀를 단련하는 방법이다. 혀를 입천장에 밀어붙여서 힘을 주며 3초간 유지했다가 힘을 빼는 운동을 10회 실천한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0회씩 한다. 또 심호흡과 호흡근을 단련해 호흡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호흡근이란 호흡에 관계하는 폐 주위의 근육으로 이곳을 단련하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호흡근 단련은 매우 간단하다. 코로 3초에 걸쳐 공기를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뱉는다. 촛불을 끄듯이 내뱉는 것이 요령이다. 펑퍼짐하게 내뱉지 말고 목표물을 향해 내뱉는다. 입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폐 주위의 근육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에 들리지 않으려면 입이 마르지 않게 한다. 입이 건조하면 가래가 생기기 쉽다. 수분을 섭취하거나 사탕을 물면 입안 수분 유지에 좋다. 단,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면 침이 줄어서 오히려 입안 건조증을 키움으로 삼가자. 오징어와 문어회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즐기고 잘 씹히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건 위험하다. 먹고 싶을 때는 목에 걸리지 않게 잘게 잘라서 먹어야 한다. 네 번째, 돋보기나 안경을 꼭 점검한다. 고령자는 왜 계단에서 잘 넘어질까? 중심과 눈의 영향이 크다. 나이가 들면 중심이 불안정해진다. 20, 30대와 비교하면 60대는 20%, 70대는 41%의 비율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80대 이후는 80%가 넘는다. 게다가 고령자는 젊은 사람과 달리 몸이 앞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중심이 불안정해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중심이 무너져 쉽게 넘어진다. 몸을 뒤로 젖히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몸을 뒤로 젖히면 미끄러지기 쉽다.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뒤로 젖히는 것도 위험하다.
나이가 든 다음에는 쉽지 않긴 하지만 계단에서든 어디서든 중심을 잡고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중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15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 15초 미만이라면 중심이 불안정해서 넘어지기 쉬운 상태다. 참고로 이 확인 방법은 그 자체가 운동이 된다. 한 발로 서기를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지 매일 반복해 확인하다 보면 균형 감각이 향상된다. 단, 무리하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한다. 눈은 고령자의 넘어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계단을 헛디디게 된다. 눈을 감고 한 발 서기를 해보자. 이 방법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무리해선 안 된다. 10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눈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중심을 안정시킨다. 눈과 관련해 고령자의 넘어짐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원근감, 안경 빛이다. 나이가 들수록 원근감이 떨어진다. 가깝다, 멀다의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계단을 헛디디기 쉬운 이유다. 다음은 안경이다. 사물을 잘 보게 해주는 것이 안경인데 오히려 사고를 부른다니 의아할 것이다. 고령자는 원근겸용 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초점 렌즈가 넘어짐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근 겸용 안경은 렌즈 아래쪽을 보면 가까운 게 잘 보이고 위를 보면 먼 곳이 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설계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문제가 된다. 고령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래를 보며 걷는데 이때 돋보기 역할을 하는 렌즈의 아래쪽을 통해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다음 발을 디뎌야 하는 계단이 뿌옇게 보여 헛디디기 쉽다. 내려갈 때는 턱을 당겨 아래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5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보이는지 점검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령자는 신호등을 거의 보지 않는다. 넘어질까 봐 발 아래를 보고 걷는다. 게다가 허리도 굽었다. 신호등을 올려다보기가 어렵다. 걸음을 멈추고 상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또 눈꺼풀까지 처져 있다. 시야의 위쪽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신호를 보지 않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신호등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는다. 눈꺼풀이 처지지 않았을 때는 상향 45도 이상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눈꺼풀이 처지면 차츰 시야가 좁아진다. 만일 집안에 고령자가 식기나 늘 사용하는 물건을 위쪽에 두지 않는다면 눈꺼풀이 처졌는지 살펴보자. 실제로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집어 들어 올려주면 눈꺼풀이 처져 있었던 경우 잘 보인다고 감탄할 것이다. 참고로 눈꺼풀이 처지면 사물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깨 결림과 피로를 느끼게 된다.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라는 증상은 안과에서 다룬다. 고령의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처진 눈꺼풀 때문에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한 경우를 만난다.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눈이 커져서 보기 쉬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꺼풀이 처져서 신호등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은 보행뿐 아니라 운전 중에도 일어난다. 잘못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할 우려가 있다. 눈꺼풀 처짐은 예방이 중요하다. 콘택트 렌즈 사용자는 눈꺼풀이 처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하드 렌즈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가렵다고 눈을 세게 비비는 습관도 눈꺼풀 처짐을 가속화한다. 여성은 화장을 지울 때 문지르기 때문에 눈꺼풀이 처지기 쉽다.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닦아내는 습관을 들인다. 인조 속눈썹은 눈꺼풀을 무겁게 해 처지게 함으로 붙이지 않는 편이 좋다. 정기적으로 눈꺼풀을 올리는 눈 운동을 하면 좋다.
눈을 세게 감았다가 크게 뜨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 아무 데서나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10번씩 해보기를 권한다. 본격적인 해결을 원하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과와 성형외과에서 다루는데 우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자. 6번째, 보청기 사용에 익숙해지자. 나이가 들어 성격이 나빠졌다고들 생각하는데 나빠진 것은 성격이 아니라 청력이다. 고령자는 소리를 불쾌하게 느낄 때가 있다. 아이의 목소리나 개 짖는 소리는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불쾌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거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시끄럽다고 타박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보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역시 노인은 깐깐하다 등의 말을 하는데 고령자의 불쾌감을 이해해야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손주여도 마찬가지다. 손주가 아무리 귀여워도 오랜 시간 소리 지르고 울면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 고령자는 고음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고음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음량을 넘으면 갑자기 시끄럽게 느낀다. 70세 이상에서는 70%가 넘는다. 즉, 높은 소리는 작으면 안 들리고 크면 갑자기 이명처럼 귀가 아플 만큼 불쾌한 소리가 되는 것이다. 불쾌한 소리라고 하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텐데 금속과 금속을 문지르는 소리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끽끼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상상하면 된다. 소리 전반이 듣기 어려워지고 고음역의 불쾌감을 느끼는 현상도 난청이 될수록 강하게 일어난다. 어린이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시끄럽게 느끼는 고령자가 있다면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방음을 하는 게 좋다. 방음벽 두께를 2배로 하면 소리 발생원으로부터 2배 멀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천등으로 장벽을 치는 것만으로도 방음 효과를 줄 수 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난청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8세 더 나이를 먹은 것과 같다. 3년 이내에 간병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2에서 3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간은 많은 정보를 시각을 통해 얻지만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상당하다.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려서 정보가 차단되면 어쩔 수 없이 주위와의 소통이 줄고 마트 점원이 말을 걸어도 귀찮게 느껴진다. TV와 라디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고독감이 증대된다. 이런 이유로 노화가 촉진된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비난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도 줄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안경의 경우는 끼는 순간 잘 보이지만 보청기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안경과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보청기를 구입하므로 돈을 주고 샀는데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청기에 익숙해질까? 먼저 구입한 곳에서 자주 보정을 받는다. 평균 5, 6회 정도는 보정이 필요하다, 귀찮다고 생각되겠지만 값이 비싼 만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단계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청기를 끼고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선은 조용한 실내에서 소리를 들어본다. 그 다음은 1대1로 대화할 때 사용한다. 두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가 익숙해졌을 때 밖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보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청기는 고액이다. 저렴한 것도 수십만 원, 비싼 것은 수백만 원이나 한다. 구입을 주저하는 이유다. 이비인후과 검진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요급 이상 보청기를 10%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난청자 중에서도 9% 정도밖에 안 된다. 반드시 주위 사람에게 알려주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최근에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시경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설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다행히 몇 개의 용종 제거만 했고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건강한 몸은 언젠가 한순간에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몸뚱아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르는 유전자 탓을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조금씩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습관이 곧 나를 뜻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책 곁에 두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작은 행운들을 모아주세요. 책,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을 읽고